이 외롭고 약한 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 외로울 고자에 약할 약자를 썼거든요. 지금 내 처지가 고립되어 있고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정조극장에서 살펴봤듯이 영조의 나이가 80살에 가까워지고 또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니까 영조가 세손에게 대리청정을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정조가 대리청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정조의 정적들의 견제를 그 정조가 일기에서 신랄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조가 세손에게 대리청정을 맡기겠다고 하자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화농주의 양자인 정우겸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늘에 해가 둘이 있을 수 없고 백성에게는 임금이 둘일 수가 없습니다. 대리청정은 이 말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우겸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전하의 환우가 강령하시니 절로 회복되실 것입니다. 양기가 왕성해지면 다리에 부스럼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것은 축하드릴 일이지 우려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 영조의 환우가 위중하기 때문에 세손에게 대리청정을 맡기려고 한 건데 정우겸은 정조한테 가서 우리 전하가 건강하시다. 지금 조금 아프신 거는 곧 회복될 조짐이다. 그러니 대리청정을 할 필요도 없고 받아들이셔도 안 된다. 이렇게 정조한테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우겸뿐만 아니라 그 정우겸의 어머니인 화농주도 정조를 만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래 우리 아이 정우겸이죠. 정우겸에게 들으니 저하께서 측근들과 괴기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난 정조극장에서 살펴봤지만 정조가 이 대리청정과 관련한 논의를 자신의 측근들, 핵심 참모들과 논의를 했거든요. 그 사실이 정우겸에게 아마 흘러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조가 고모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분명 들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니 반드시 누가 들은 말인지를 확실하게 말하여 내 의심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출처가 어디냐, 누가 그런 말을 알려줬느냐, 애매모호하게 그냥 들었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누가 말했는지를 말해서 내 의심을 밝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정조가 좀 세게 말한 거예요. 그 정조가 이렇게 세게 나오니까 고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사롭게 주고받는 말은 임금도 출처를 찾지 못하는 것이거늘 들은 곳과 전한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말의 출처는 임금도 찾지 못하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정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외롭고 약한 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소문의 출처를 알아도 내가 그들을 어떻게 죄줄 수 있겠습니까? 이 외로울 고자에 약할 약자를 썼거든요. 지금 내 처지가 고립되어 있고 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뭐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처벌을 하겠냐. 솔직하게 누구한테 들었는지 알려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화농주 측에서 견제를 했는데요. 심지어 정조가 이 대리청정 사건을 주도했다는 이런 유언비어까지 퍼뜨렸다고 합니다. 정조의 일기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들 무리가 더욱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내가 이번 대리청정 일에 관여했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떠들어댔다. 내가 어찌 감히 보위를 주고받는 일에 뜻을 둘 수 있단 말인가. 너무도 놀랍고 괴이한 말이었으나 알면서 모른 척하였다. 아마 이런 일을 한 것은 이런 사실을 그 관료 사회에 퍼뜨려서 이 대리청정에 대한 반대 여론을 좀 높이려고 했던 그런 의도도 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영조 51년 11월 28일에 영조가 자신이 내린 이 대리청정 명령을 신하들이 받들지 않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통탄을 합니다. 요즘 경들의 반대로 인하여 환우가 더 심해졌으니 분명 마음을 너무 쓴 탓일 것이다. 대신들은 내 하교를 듣고 실로 감읍하여 명을 받들어야 할 텐데 내 말을 귀에 스치는 바람 정도로 여기고 있다. 그러면서 영조가 답답했는지 또 이런 말도 해요. 속담에 어린아이 말도 귀담아 들으라는 말도 있는데 대신들이 하는 짓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아니 속담에 어린애들 말도 잘 들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임금 말을 왜 이렇게 안 듣느냐 하면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신하들은 영조의 명령을 가로막고 있고 또 정조한테도 이런 정우겸이 찾아와서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영조는 대신들과 맞서고 이 세손인 정조는 정우겸 측과 맞서고 있었던 거죠. 이 시기쯤에 정우겸이 정조를 찾아와서 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임금될 자가 대위에 욕심을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위에 욕심 부리지 마라, 대리청정 받아들이지 마라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겁니다. 정우겸의 이 말을 듣고 정조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나는 그가 내 뜻을 떠보려고 하는 말임을 알았다. 그래서 아마 정조의 정치력을 키워준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세손 시절에 정우겸도 상당한 공헌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조가 이제 정우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진실로 말한 바와 같으니 나 또한 그런 의리쯤은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어. 네 말이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정우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저하께서 대리청정의 하교를 힘써 사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낸 거죠. 대리청정의 하교를 사양해라. 영조한테 가서 대리청정 안 받겠다고 못을 박아라. 근데 신하가 이렇게 세손한테 가서 이런 말을 해도 되나요? 정우겸이 좀 너무 선이 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우겸의 이 말을 들은 정조가 어이없어 했겠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하의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에서 나온 하교인데 감히 어떻게 사양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을 들은 정우겸이 또 가만히 안 있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하께서 어찌 대리청정에 대하여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겠습니까? 이번 일은 분명 저하께 잘 보이고자 하는 자들이 꾸민 계략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하께서 이런 자들에게 속임을 당하신다면 옛 역사에서도 찾기 힘든 의구심을 남길 것이고 오늘을 기록할 역사가들의 붓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대리청정을 받아들이면 분명 역사의 오욕으로 남을 것이다. 지금 역사를 기록하는 저 사관들의 붓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래서 정조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냥 좋은 말로 달래서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 정조의 일기를 보면은 그때 내가 그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애써 술과 안주를 내어 잘 대접해줬다고 적고 있어요. 그가 얘랑은 말이 안 통한다. 말만 해봤자 내 입만 아프지 그냥 적당히 술 먹이고 기분 맞춰줘서 그냥 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이 정우겸의 권세가 어느 정도였길래 이 정조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었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세손 정조가 고립되어 있고 힘이 약했던 거죠. 이렇게 밖에서는 정조가 정우겸한테 곤욕을 당하고 있고 또 안에서는 영조가 신하들에게 곤욕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영조가 11월 30일에도 이 신하들이 불러서 이 대리청정을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이날은 정말 작정을 했는지 이 세손이 정조까지 불러서 오늘은 꼭 대리청정을 성사시키겠다.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왔거든요. 영조가 어떻게 신하들을 설득하려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정의 일이니 나란 일이니 하는 말들도 나에겐 오히려 대수롭지 않은 말이 되었다. 경들은 내 기운을 봐라. 내가 한 가지 국사라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영조가 좀 격해지셨는지 언성을 높이면서 이렇게 말도 합니다. 대신들은 지금 이후에도 나와 다투겠는가? 나의 기력이 이와 같으니 수응하기 힘들다. 대리청정은 예로부터 전례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파격적인 일도 아니고 태종 때도 있었고 경종 때도 있었고 전례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영조가 이렇게 간곡히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신들은 물러날 생각을 안 했는데요. 당시 영의정이었던 한익모가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명을 어찌 감히 갑자기 받들 수 있겠습니까? 그 영의정이 한마디 하니까 또 줄줄이 한마디씩 보태는데요. 김상철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 이와 같이 비상한 하교를 내리십니까? 이거는 상식적인 하교가 아니다. 어떻게 이런 하교를 내리시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빠질 수가 없는 사람이죠. 홍인안도 한마디 보탭니다. 이것이 어찌 신하된 자가 받들 수 있는 일입니까? 왜 안 나오나 했죠. 홍인안이 저번 시간에 삼불필지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계속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들이 강경하게 반대를 하니까 영조가 또 화가 나서 대신들 보고 다 물러가라고 합니다. 당시 상황을 실록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임금이 영의정과 좌의정이 아뢰는 말을 듣고 진노하여 몸소 문을 닫아버리고 여러 신하들에게 빨리 물러가라고 명했다. 그러니까 영조가 화가 나서 신하들 보고 이제 물러가라 한 거예요. 이렇게 영조가 신하들을 내보낸 다음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조정의 일을 어찌 신하들과 더불어 처리하겠는가? 저런 신하들과 논의할 바에는 차라리 길가에 서 있는 장승한테 묻는 게 낫겠다. 신하들을 내보낸 다음에 신하들 뒷담화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영조가 화가 조금 가라앉자 다시 신하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감정적으로 읍소를 해요. 나의 기력이 이와 같다. 내 병이 어떠한지는 내가 잘 알고 있다. 경들은 80세 된 임금에 대하여 어찌 그리도 야박함이 심한가. 근데 영조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역시 신하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좌의정이었던 홍기인안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이 무슨 하교이십니까? 이것이 어찌 신하된 자가 받들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차라리 도끼에 죽더라도 결코 감히 받들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세손 대리청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차라리 도끼로 죽여달라.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인환이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전하께서 그동안 몸소 국사를 돌보셨는데 조금도 미진함이 없어서 신들이 다행이라 여기며 자축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찌 이와 같이 중도를 지나친 하교를 내리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영조 보고 지금 잘하고 계신다. 굳이 세손한테 대리청정 안 시켜도 된다. 이런 명령은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영조한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홍인환의 말을 들은 영조가 또 화가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들이 하는 짓이 괴기하다. 그러면서 영조가 신하들이 반대하든 말든 자신이 명령을 내리겠다고 하면서 왕의 명령을 받아 쓰는 승지를 부릅니다. 승지를 불러서 내 정교를 빨리 받아 써라. 그렇게 승지가 이제 앞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홍인환이 더욱 놀라운 짓을 하는데요. 당시의 상황을 실록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홍인환이 승지의 앞을 가로막고 앉아서 승지가 글을 쓰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임금의 하교를 듣지 못하게 하였다. 왕의 명령은 승지가 받아 쓰고 그걸 반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행위를 막기 위해서 좌의정인 홍인환이 승지가 받아 쓰려고 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몸으로 막은 겁니다. 근데 당시 영조는 홍인환이 이 승지가 쓰는 걸 막는지를 몰랐는지 내가 방금 불러준 정교를 읽어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홍인환이 또 영조의 말을 막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히 들을 수 없는 정교를 신하된 자로서 누가 감히 읽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홍인환이 사실상 뭉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만적인 행위를 하니까 이걸 지켜보고 있었던 세손인 정조가 이거는 너무 선을 넘었다.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정조가 홍인환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은 내가 참견할 바가 아니지만 사세가 급박하게 되었으니 마땅히 사양하는 상소를 올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근데 사양하는 상소를 올리려면 두서너 글자라도 전하의 전교가 있어야 올릴 수 있으니 일단 전교를 받아내어 내가 상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요. 그러니까 정조는 홍인환한테 그래 내가 사양을 하겠다. 내가 대리청정을 안 받겠다는 상소를 올릴 테니까 일단 전하의 전교는 쓰게 해달라. 전하의 전교가 있어야 내가 사양하는 상소를 올리든 말든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전교는 받아달라. 이렇게 정조가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홍인환은 정조가 이렇게 말하든 말든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실록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자 홍인환은 묵묵히 앉아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승지를 돌아보며 손을 휘저 받아 쓰는 일을 중지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승지가 이 영조 하교를 쓰려고 하니까 홍인환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휘저으면서 야 그거 쓰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인환이 영조의 명도 무시하고 세손의 말도 무시하고 거의 안하무인 지경으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체 홍인환이 왜 이렇게까지 막는 것인가? 나중에 차기 국왕이 될 정조 앞에서 왜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인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때 나에게 죄를 얻은 무리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만약 대리청정을 하게 된다면 자기들 무리가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합세하고 공모하여 대리청정을 끝까지 막으려 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조 생각에 내가 대리청정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한 거예요. 지금 영조의 총기가 흐려진 이럴 때야말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국정을 농단할 수 있는데 이제 젊고 총명한 세손이 대리청정을 하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싫어하는 무리들이 전부 합세하고 공모해서 총력전으로 세손의 대리청정을 막으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 2부에서는 당시에 이 세손의 대리청정을 막기 위해서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지, 어떻게 결집해서 세손과 대항하려 했는지 이 뒷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